실제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공식 통계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여름 정상화를 준비 중인 뉴욕시가 관광객들에게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20일 희망재단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식시장에서 일부 밸류에이션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장 심리가 바뀔 경우 자산 가격이 대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신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자동차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7,325명, 사망자는 818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2,643명, 사망자는 34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1,413명, 사망자는 33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436명, 사망자는 6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공식 통계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망자 수도 9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면서 CDC 추정치 57만 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어제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690여만 명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한 사례만을 사망자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공식 통계보다 많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유행 전 예상할 수 있는 사망자 수와 팬데믹 중 발생한 모든 사망자의 실제 수를 비교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추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간접적인 사망 원인이었던 사망자들은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이 추정한 전 세계의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690만여 명으로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치인 320만 명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사망자 수가 57만 5,491명이라고 집계했지만 연구진은 90만 5천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크리스 머레이 연구소 소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사망자를 놓칠 수 있다면서 이번 분석은 실제 사망자 수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올여름 정상화를 준비 중인 뉴욕시가 관광객들에게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타임스퀘어와 브루클린 브릿지 등 관광 명소에 이동식 접종소를 설치하고 얀센의 1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올 여름에는 뉴욕시에서 관광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뉴욕시에 온 관광객들이 머무는 동안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타임스퀘어와 브루클린 브릿지, 센트럴파크 등의 명소에 이동식 접종소를 설치하고 관광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1회 접종만 필요한 존슨앤존슨 얀센의 백신을 접종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의 다른 코로나19 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관광객들이 백신을 접종한다면 우리 모두와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며 여기 올 또 다른 이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건 아니라며 백신 접종 여부를 추적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관광객 무료 백신 접종을 실시하려면 뉴욕주의 허가가 필요한데 뉴욕시는 이르면 이번 주말 주정부의 허락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식당과 상점, 사무실 등의 운영을 전면 재개하고 9월부터는 브로드웨이 극장가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뉴욕시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백신 접종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주민의 68%는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2위 백인의 접종률 49%보다 20% 가까이 높았습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아시아계 성인 주민의 68%는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인종그룹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로 백인은 49%로 아시아계에 상당히 뒤지면서 2위로 집계됐습니다.
다수의 아시아계가 백신 접종 예약이나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언어 또는 인터넷을 비롯한 기술 장벽에 부딪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 상당수 아시아계 주민들은 급증하는 증오범죄와 불법 이민 적발로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 주목되는 수치입니다. 이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아시아계가 백신을 많이 접종한 것은 출신 지역별 비영리 단체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동남아 출신 주민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 메콩 NYC, 뉴욕 최대 아시아계 단체인 중국계 미국인 기획위원회, 한인단체 뉴욕 가정상담소 등 적지 않은 비영리 단체들이 아시안 주민들의 백신 예약을 돕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아시아계 주민들의 이런 높은 백신 접종률이 아시아계 전체가 모범적 소수민족이라는 편견을 영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설문조사에서 정작 아이들에게 즉시 코로나19 백신을 맞히겠다는 부모는 29%에 불과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어제 발표한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 중 약 29%는 아이가 백신을 맞을 자격이 되는 즉시 백신을 맞겠다고 대답했습니다. 32%의 부모는 아이가 백신을 접종하기 전 백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하면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15%,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고 한 응답은 19%였습니다. CNN 의료 분석가인 리나 웨는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도 집단 면역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미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설문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조사에서 성인의 34%는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고 39%는 지켜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 이런 태도가 변하면서 최근 카이저 패밀리 재단 데이터에 따르면 미성인의 약 64%는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고 15%의 성인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집단 면역에 필요한 접종률을 인구의 70에서 90%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와 청소년층의 접종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아이다호주의 한 중학교에서 6학년 여학생이 총을 쏴 다른 학생 2명을 포함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5분께 아이다호주 제퍼슨 카운티의 릭비 중학교에서 6학년 여학생이 다른 학생 2명과 학교 건물 관리인을 총으로 쏴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총격을 받은 이들이 모두 팔다리에 총상을 입어 부상에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퍼슨 카운티의 보안관 스티브 앤더슨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교내외에서 여러 발의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학생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교사 및 다른 교부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났고 이어 2차례 더 큰 소리가 난 다음에 비명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치안당국은 한 여교사가 이 여학생의 총을 빼앗은 뒤 경찰에 넘길 때까지 이 여학생을 붙잡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더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번 총격 사건의 동기와 총기의 출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릭비 중학교에는 약 1,5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총격이 벌어진 직후 학생들은 인근 릭비 고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20일 희망재단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어제 퀸즈 플러싱 시민참여센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참여센터와 20일 희망재단은 공동으로 제작한 증오범죄 대응 매뉴얼 5,500장을 한인교회와 식당 등 한인 커뮤니티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24페이지로 구성된 매뉴얼은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대처법뿐만 아니라 반아시안 정서의 원인, 증오 발언과 범죄의 정의,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최근 통계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가 커지면서 인종차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며 많은 한인들이 매뉴얼을 숙지해 혹시 모를 증오범죄가 발생하면 잘 대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에서는 인종차별에 따른 징후범죄를 당했을 경우 차분히 응답하고 자리를 피할 것, 경찰에 신고하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징후범죄를 목격했을 경우 911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 옆에 선 뒤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종덕 20일 희망재단 이사장은 많은 한인들이 매뉴얼을 읽고 숙지해 잘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식시장에서 일부 밸류에이션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투자 심리가 꺾일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공개한 올해 전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금융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차츰 감소할 경우 미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밸류에이션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식시장 등에서의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높은 자산 가격은 부분적으로 재무부의 낮은 국채 이자율을 반영한다면서도 일부 자산 평가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역사적인 정상 수준보다 부풀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과 회사채, 암호화폐의 영끌, 비투 등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의 초기 공모주 붐과 이른바 밈주식 투자 열풍 등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환경에서 투자 심리가 줄어들 경우 자산 가격은 급격하고 상당한 가격 하락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금융 시스템에 광범위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장 심리가 바뀔 경우 자산 가격이 대폭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하원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히 종전과 평화선언 등 한반도 평화 촉진 관련 문제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요구하고 종전, 평화선언 등 한반도의 평화 촉진 관련 문제를 포괄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한반도 문제 관련 한미동맹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등 관련 법안은 발의된 적이 있지만 한반도 평화선언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한반도 평화선언과 한국 전쟁 종전선언, 평양과 워싱턴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기고 남북 북미 관계 주요 쟁점들이 아울러 반영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연락사무소는 북미 상시 대화 채널 개념이라는 면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대화를 통해서는 비핵화 협상과 제재 해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미군 유해 송환 등 주요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개성공단 재개 등도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최광철 미주 민주참여포럼 대표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관련 법안이 나온다면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통과 여부를 떠나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에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20만 가구에 대한 렌트가 2년째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렌트 인상률을 확정하는 최종 표결은 다음 달 6월 23일 시행됩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 5일 예비 표결을 실시하고 오늘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하는 경우에 렌트 인상률을 1년 연장은 0에서 2%, 2년 연장은 1에서 3%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5표, 반대 4표로 이 인상안을 가결했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추후 수차례의 미팅과 공청회를 열고 랜드로드와 세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 급등 등 세입자의 경제적 타격을 감안해 렌트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투표에 앞서 랜드로드 측은 재산세가 3.9% 인상되는 등 각종 경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1년 임대의 2.75%, 2년 임대의 5.75% 렌트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 권익단체들은 각종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렌트를 지불하고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렌트를 5% 삭감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렌트 인상률을 확정하는 위원회의 최종 표결은 오는 6월 23일에 시행되고 오는 10월부터 발효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신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자동차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신차 재고가 동나고 이제는 중고차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신차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체됐던 자동차 수요가 늘면서 신차 재고가 동인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21%나 급등했습니다. 신차를 샀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사기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니밴부터 픽업 트럭까지 모든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서 쓰지 않는 차를 처분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에드먼즈 측에 따르면 평균 중고차 거래 가격은 1년 전 14,160달러에서 지난 3월 역대 최고치인 17,0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가치평가 매체 켈리 블루북은 현재 미국 시장에 나와 있는 중고차는 약 234만 대로 1년 전과 비교해 53만 대 적다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에드먼드 측은 지난 4월 기준 신차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나 줄었다면서 지난달 자동차 구매자의 13%는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분간은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단속국사나 단속추방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추방된 한국 국적자는 총 1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추방된 한인은 439명으로 2016년 77명, 2017년 113명, 2018년 122명, 2019년 127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속 추방팀은 지난해 팬데믹 사태에도 총 18만 5,884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고 이 중 65%의 구금 요청서가 발부됐습니다. 체포 사유는 음주운전이 5만 5,8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약물 소지와 교통법 위반, 폭행, 절도, 사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텍사스주 상원은 면허가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 주지사는 법안이 주정부로 넘어오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찰스 슈워트너 주 상원 의원은 이 법안은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의 회복에 기초한 것이라며 총기를 갖고 있다면 휴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텍사스 주법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신원 조회와 지문 제출, 별도의 훈련 과정 등을 거친 뒤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 지역에서 한식 레스토랑 중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이 6곳으로 늘어나 역대 최다 선정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발표된 2021년 미슐랭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한식 레스토랑 아토믹스, 정식이 미슐랭 가이드 2스타에 꽃 제주 누들바가 1스타에 선정됐고 레스토랑 주아, 꼬치가 1스타에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올해 뉴욕 지역에서 미슐랭 가이드에 뽑힌 식당은 총 68곳으로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은 5곳, 2스타는 14곳, 1스타는 49곳입니다. 뉴욕주가 지난해 10월부터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정에 따른 단속을 실시했지만 벌금 부과는 0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매체 더시티는 뉴욕주 환경보호국 통계를 인용해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환경보호국이 6개월간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정에 따른 단속을 펼쳤지만 벌금 부과는 0건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규정을 어긴 슈퍼마켓 등 매장에 64건의 구두 경고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밤에는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도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